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개 2마리 키우는데 장애인도 치료한다고 400 이상 썼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비쌉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 개 2마리 키우시는구나. 와, 근데 개 키우는데 치료한다고 400 이상. 아니 근데 개 키우는데 저렇게 뭐가 병원 치료하면 저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예, 병원비 비싸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반려동물은 뭐 우리나라처럼 인간처럼 건강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부르는 게 값이겠죠. 아무리 개 2마리를 건강하게 키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뭐 건강하게 자란다 한들 인간보다 면역이 약할 수밖에 없고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잔병치레 많이 하고 더 아플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더 쉽게 다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개 고양이를 아무리 잘 키운다 하더라도 병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다가 큰 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내가 개 2마리 키워도 나는 어느 정도 돈 잘 벌기 때문에 뭐 얘네들 키우다가 문제 생기면 난 병원비 낼 수 있다, 뭐 그런 분은 괜찮은데,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늘고 있어요. 굉장히 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느는 것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살면 외롭고 좀 쓸쓸하니까 옆에 이제 뭐 동물이라도 있으면 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 좋겠다 싶어가지고 키우는 건 좀 이해는 되는데요.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1인 가구 빈곤율이 상당히 높아요.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거나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이 빈곤율이 높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여자분들 중에 제대로 앞가림 한다거나 갖추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좀 황당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여자분들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여자분들 중에 제대로 뭐가 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자기 집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좀 갖추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월세를 살고 있고 남의 집을 살고 있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버는 것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근데 그런 와중에 반려동물을 키운다.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남의 집에서 월세 내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살면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소음 문제, 그리고 냄새 문제, 그리고 살면서 뭐 이제 어떤 그런 TV나 그 가전제품 같은 것들, 그리고 벽지 같은 것들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개고양이 키우다가 혹시나 아프게 되면, 병이 걸리게 되면 그럼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과연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 그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것인가.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분들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여자분들의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뿐더러 그 소득 가지고 생활비 내고 의식주 해결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어요. 저축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축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생활만 가능한데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뭐 치료비가 150만원, 200만원 나온다고 하면 과연 그 돈을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내지 못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가 쪼들린 분들은 못 낼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개 고양이가 아픈데 병원을 못 데려가.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생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그걸 키우는 게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겠죠. 그래서 나는 문제가 된 게 그런 거야. 지금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분들, 형편이 안 좋은 분들, 좀 키우려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개, 고양이 키우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개, 고양이 키우는데
뭐 병원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면서 자신들이 그걸 이제 책임지지 못하니까 자신은 살고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개 고양이를 몰래 이제 유기하는 그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요. 굉장히 무책임하죠. 아니 반려동물이란 뜻이 뭡니까? 반려. 얘가 평생을 함께한다. 개 고양이 이 친구들이 살아있는 이상 나는 평생을 책임진다. 의식주를 책임진다. 왜냐? 일평생을 같이 할 좋은 벗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개 고양이를 키워도 될 만한 환경과 조건, 능력을 갖추고 나서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능력도 안 되고 벌이도 안 좋고 개 고양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만한 환경이 아닌데 키운다는 것은 이거는 개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외로워서,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불쌍해서 이런 감성적 이유로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또 버릴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 않게 버릴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 씁쓸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귀여운 영상 보면 키우고 싶다가도 병원비나 각종 사료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고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안 키웁니다. 괜히 키웠다가 책임 못 지고 유기한 쓰레기가 되고 싶진 않아서요. 저는 솔직히 개고양이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있는데 저는 안 키워요. 능력은 되는데 안 키워요. 왜 안 키우냐면 일단 내가 개 고양이를 사랑스럽게 할 자신이 없어요. 놀아주고 먹이도 시켜주고 미용도 해주고 뭐 병원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제가 누구를 뭐 챙겨주고 뭐 이렇게 배려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내가 살면서 개 고양이를 옆에 생긴다고 내가 그렇게 살뜰하게 챙길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나도 나지만 내가 누군가를 챙겨줄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생각이 들어서 키우려고 하는 생각을 좀 접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저라고 해서 개 고양이는 안 키워본 게 아니에요. 개는 키워본 적이 있어요. 개는. 저희 집에서 치와와하고 퍼그는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 키웠습니다. 제가 개 고양이 안 키우는 이유가 또 뭐냐 하면 어릴 때 치와와하고 퍼그를 키웠는데 좀 고생한 적이 있어. 치아바는 좀 굉장히 시끄러워요. 애교도 많은데 시끄럽고 좀 방구석을 어지럽혀놔요. 옛날에는 우리 집 주택에 살았거든요. 주택에서는 이제 개집 만들어서 키웠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렇게 키우는 분도 없죠. 주택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 보면 주택에다가 입구 쪽에 개집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개집 안에다가 담요나 이제 이부자리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목줄 달아나가 키웠잖아요. 그런 집 많이 있죠. 시골 같은 데 보면 아직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근데 요즘에는 다 집이 빌라, 아파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 안에 키우잖아요. 집 안에 키우는 문제가 뭐냐면 개 냄새가 다 배기고 개털 같은 게 날리고 그리고 발자국 같은 게 생겨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한번 집 안에 들어놓으면 쑥대밭을 만들어. 개 냄새 같은 것보다 많이 배기고. 뭐 보면 사랑스럽고 귀엽긴 하지만 이렇게 어지럽히고 할 때마다 좀 짜증이 나요. 아무리 내가 키우고 있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또 내가 그 반려동물 데리고 오면 그런 상황을 또 겪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견딜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개고양이 키운다고 치면 집안에 키워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마당이 없잖아요. 그 집안에 키운다고 가정했을 시에 얘네들이 사방팔방 돌아다닐 거 아니야.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을 좋아하잖아. 그러면 내 뭐 책상, 탁자 다 올라갈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책꽂이 꽂아둔 책이나 뭐 물건 같은 것들을 본의 아니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내가 아끼는 물건 같은 것들. 저도 유튜브에 이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이제 브이로그를 간혹 봅니다. 자주 챙겨보진 않지만 보는데 보면 물건이 상한 게 없어요. 고양이가 이제 지나간 자리를 보면 마우스패드나 마우스나 키보드나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이 성한 곳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감당하고 키우는 거죠. 그거
받아들일 분들이 전 많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키우는 이유가 평생을 함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친구의 임종까지 바라볼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뭐 개, 고양이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인간의 수명을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키우게 되면 이제 아무리 건강하게 키워도 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 친구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 아니야. 키울 때는 좋다가도 막상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애정을 많이 주신 분들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뭐 암에 걸린다거나 부치병, 개 고양이도 큰 병에 걸리면 시한부 인생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들이 이제 힘이 없어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지 살인범이 못 파는 그 순간을 볼 거 아니에요. 바라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보는 입장은 어떻게 될까? 집에 와도 편하지 않겠죠. 이제 얘하고 나하고 같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빠지는 거, 숨을 헐떡이는 거, 물도 마시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움직임이 없어. 몸을 만졌더니 식었어요. 죽은 거죠. 그러면 과연 아무리 뭐 멘탈이 강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 마지막을 아무런 감정의 동의 없이 데미지 없이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난 그게 제일 두려워요. 평생을 내가 함께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내가 보게 될 텐데 그걸 내가 아무런 어떤 트라우마 없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개고양이 키우는 게 좋기도 하지만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막상 뭐 죽게 된다면 과연 그 슬픔을 내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데미지를 안 입을 자신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난 답변을 못 드리겠다. 난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반려인구가 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오랫동안 반려동물하고 함께한 분들이 드물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이 키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년에서 2년이에요. 한 8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키운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만큼 적어요. 평생을 함께한 분들은 드뭅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 시간까지 끝까지 키울 수 있을까? 키우다가 중간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현타가 느껴서 혹시나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참고 키웠는데 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숨을 헐떡이다가 나중에 가서 죽은 모습을 봤을 경우 장례치른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그 슬픔을 과연 잘 참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겪어 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좋든 싫든 간에 그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가정했을 시에. 그러면 과연 그거를 잘 이겨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죠, 생명.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한 명 없어지는 건데, 한 마리가 없어지는 건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안 키워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분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더라도 정말 신중에 귀하고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대로 키울 거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의 마지막 흡수도 나는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 그런 각오가 돼 있는 분들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